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디파이에서 좀 흥미로운 거, 미래 수익을 거래한다는 펜들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어떤 전략이 가능한지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펜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그 예치 자산 있잖아요. STTH 같은 거. 거기서 나오는 미래 이자를 원금 토큰, PT하고 수익 토큰, YT로 딱 쪼개서 이걸 각각 사고 팔 수 있게 시장을 열었다는 점이죠. 아, 분리한다. 네, 이 기본 구조가 어떻게 다양한 가능성, 또 반대로 좀 조심해야 할 위험 같은 걸로 이어지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일 기본적인 원리부터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STATH 같은 걸 펜들에 넣으면 만기에 원금 돌려받을 권리 PT, 그리고 만기까지 이자 받을 권리 YT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꼭 그 채권 원금이랑 이자 쿠폰 분리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렇게 딱 분리된 PT랑 YT는 펜들의 그 자동화된 마켓메이커 AMM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거고요. AMM에서요? 네, 여기서 그 AMM은 뭐냐면 코드로 자동으로 가격 정해지고 거래되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말하는 거고요. 중요한 점은 이 분리된 두 개 권리, PT랑 YT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투자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전략들 좀 볼까요? 첫 번째가 고정 수익 확보 전략.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미래 이자율 변동성이 좀 걱정될 때, 그럴 때 괜찮은 방법인데요. YT, 그러니까 미래 이자 받을 권리를 그냥 현재 시장 가격에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미리요? 네. 예를 들어서 연 5% 이자 줄 것 같은 100스티트를 넣었어요. 근데 1년 만기 YT를 현재 가치로 보니까 한 4스티트 정도 된다. 그럼 그걸 그냥 지금 파는 거죠. 아하. 그럼 일단 4스티트 수익은 바로 확보하고 만기 되면 PT로 원금 100스티트 돌려받고 이런 식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자율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현재 시점에서 그냥 딱 4% 정도 그 수익률을 확정 짓는 거네요. 변동성 피하는 데 좀 집중한 전략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 접근은 확실히 좀 안정적이죠. 근데 이제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실제 이자율이 예상보다 막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면 YT 가치가 더 올랐을 텐데 미리 팔았으니까 그만큼 추가 수익 기회는 놓치는 거죠. 기회비용이랄까? 그렇죠. 반대로 그럼 좀 더 공격적인 전략도 있겠죠. 자료에 수익 극대화 전략, 그 레버리지 쓰는 거요. 이게 눈에 띄는데 이건 상당히 좀 과감해 보이는데요. 원리가 뭔가요? 네, 원리는 이래요. PT를 담보로 잡고요. 추가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PT를 담보로. 네, 그 돈으로 다시 똑같은 자산을 예치해서 YT를 더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넣은 돈보다 훨씬 많은 YT를 갖게 되니까 만약에 예상대로 이자율이 높게 쭉 간다, 그러면 수익률은 그냥 몇 배로 뻥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와. 예를 들면 3배 레버리지를 썼다, 그러면 단순 예치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와, 수익률 극대화라니 솔깃하긴 한데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뭔가 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크죠. 우선 담보로 잡은 PT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치한 자산, STETH 자체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 청산될 위험이 있어요. 청산 위험. 네. 그리고 실제 이자율이 생각보다 낮거나 아니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전략입니다.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자료 보니까 이 외에도 이자율 방향성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자율 오를 것 같다. 그럼 YT를 사두는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YT 가격이라는 게 결국 미래 이자율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 오를 것 같으면 YT 사서 차익 노릴 수 있죠. 물론 예측 틀리면 손실 보고요. 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전략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 위 P&L 토큰 써서 거버넌스 참여하고 보상 더 받는 방법도 잠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만기가 되기 전에 갑자기 그 예치한 원금이 필요해지면 어떡하죠? 자료 보니까 PT랑 YT를 다시 합쳐서 원래 자산으로 돌려받는 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PT랑 YT로 분리하면 만기 전에는 다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기 전에 원금을 회수하고 싶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가지고 있는 PT를 시장에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네. 근데 이때 PT 가격은 만기까지 남은 시간에 따라서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많이 남았을수록 더 싸게 팔아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뭐랄까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제약이 있네요. 자, 오늘 팬들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미래 수익을 현재 거래할 수 있는 토큰, PT와 YT로 분리하고 이걸로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로 고수익을 노리거나 이런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였고요. 물론 각 전략의 위험성, 또 만기 전에 원금 찾기 어렵다는 점은 꼭 알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팬들이라는 건 디파이 안에서 시간, 그리고 수익률 변동성이라는 요소를 딱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좀 새로운 금융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미래의 그 불확실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거래하는 이런 방식이 앞으로 전통 금융시장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금융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